이번에 이제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부터 처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입니다. 자,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가라고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측정해서 유형자산 사용기간 동안 우리가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은 우리가 최초에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취득할 때 우리가 그 지출한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사용 기간에 맞춰서 사용 기간에 맞게 비용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으로 놓지 않고 유형자산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과 감가상각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제일 부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이제 기간에 맞게 나눠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감가상각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는 내용들을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 보면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구입대금 더하기 취득부대비용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잔존가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금액입니다. 자, 차량 운반구를 타고 다니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폐차장에 나중에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중고차로 팔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산을 우리 회사에서 없앨 건데 폐기를 할 건데 자,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최소 이것만큼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자, 이거 내가 중고차로 10년 뒤에 팔면 그래도 100만 원은 받겠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부분은 이제 잔존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놓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용연수가 나왔는데요. 감가상각 기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차량을 샀을 때 최소 이거 몇 년 동안은 타고 다닐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보는 혹은 뭐 기계장치를 샀을 때 이 기계장치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감가상각 기간,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유형자산은요. 우리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유효자산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나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대체되거나 혹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던 유효자산을 다시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다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놓고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정액법이 나왔는데요.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률법입니다. 매년 같은 률, 정률이라고 해서 퍼센트를 하나를 구해서 문제에서 이제 제시를 해줄 건데요. 그 퍼센트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연수합계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이런 식의 감가상각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위에 두 개 있는 정액법과 정률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등은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